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겨울이 되니까 몸이 천근만근이 되고 저같이 수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갑자대운을 지나고 또 경자월을 맞이해서 몸이 스폰지 같이 물을 잔뜩 흡수해서 몸이 천근만근인 상태로 유튜브 올리는 활동을 조금 텀이 좀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네. 오늘은 정말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께 주고 싶었던 그 실전 상담에서 느꼈던 많은 것들, 이론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전을 경험하다 보면은 실전과 이론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셔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이제 교육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이론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론 위주의 강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저는 아웃사이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론이 안 맞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전 사주를 다뤄보지 않는 이상에는 사주를 제대로 그 사람의 심리까지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사주라는 거는 아무리 봐도 심리학과 맥락을 같이 하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아리거나 짠해움을 느끼는 그런 사주들을 발견할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정말로 살려고 했던 행동들이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는 그런 사주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완벽한 사주도 없고요. 완벽한 삶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내가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점 백승이라고 내가 나를 알면 나의 어떤 그 안 좋은 부분을 좀 많이 개선할 수 있고 좋은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인간관계나 내 삶에 있어서 한 단계 내 사주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주는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 행동이 나에게 긍정적인 행동인가, 부정적인 행동인가,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짠해요. 그 사람을 살려고 하는 행동들인데 그게 이제 본인 사주의 이제 용신이긴 하지만 그 용신 대운을 못 만나고 계속해서 귀신운으로 흐르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귀신으로 흐르기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자꾸 용신의 글자나 용신의 오행을 사용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주를 알면은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왜 하는가, 이런 말을 왜 하는가. 때로는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서 되게 부자연스럽거나 자기 자신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사주를 알게 되면은 욕하기 이전에 좀 이해가 앞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거는 내가 가장 많아서 내가 가장 꺼려지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귀신을 남에게 노출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좀 꼬이고 힘들었다는 경험들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용신이 아주
훌륭하게 있지 않고 굉장히 약하게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용신이 평소에는 이제 잘 써먹기가 좀 쉽지는 않죠. 써먹으려면 그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가령 용신이 만약에 병화라고 한다면 병오, 뭐 병애, 병오, 또 뭐 있을까요? 이렇게 뿌리 있게 본인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임묘진, 뭐 병진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있으면은 병화를 좀 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뭐 병자라든가 병신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약하게 있으면은 용신이 용신 역할을 이제 제대로 못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제 병화가 가령 이제 지지에 수국을 이루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로 수를 덮거나, 그죠? 아니면은 목으로 그 수를 빨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지지에 화기를 요하는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이제 사주 구성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병화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약하게 있을 경우에는 용신이 용신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세운이나 대운에 기대어서 그 힘이 강해질 때까지 어찌 보면 좀 그 계속 칼을 갈아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맞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괜히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그냥 보기만 해도 이유도 없이 싫은 사람, 그런 거는 약간 궁합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글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필요한 오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주 꼴이 나랑 좀 비슷하거나 나의 기신이 많은 사람한테는 호감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 궁합이 그 사람이 좋고 나쁨을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궁합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단점이 다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궁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느끼지만 사람은 약간의 그 자기의 나약한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남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꾸 허세라는 걸 좀 부릴 수도 있고 조금 오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용신을 쓰는 행위예요. 용신을 쓰는 행위에 대해서 물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딱 한눈에 꿰뚫어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허세를 부리고 있구나, 아이고 본인의 모습을 감추려고 무지 애를 쓰는구나가 이제 들키겠죠. 들키면은 참 들킨 사람 입장에서도 좀 기분이 좋지 않고, 그걸 바로 볼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짠하게 여기기보다는 보통 이제 약점을 바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감정을 갖기가 쉽지는 않겠죠. 저는 이제 사주를 계속 연구를 하고 다양한 사주를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의 허세를 부린다거나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짠하게 느껴져요.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발악?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단점을 자꾸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자기만의 이제 방식인 거죠. 자기만의 방식인데 예리한 사람들은 금방 눈치를 채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주를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상담을 하다가 봐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최대한의 그 노출을 꺼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노출을 꺼리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터치를 해줘야 되는지, 어디까지 터치를 해야지 이분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개운법을 제가 전달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분도 어찌 보면은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모르면서 자신을 감추고자 하는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간파될 때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찜찜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도요, 보면은 잘 본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단점이 많이 노출되지 않고 좀 장점 위주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이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여러모로 이제 장점을 부각시켜서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은 잘 본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어찌 보면은 그런 평가를 쉽게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사주를 보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유는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일깨워 준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은 자신을 모르는데 남들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모를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자꾸 공격을 하지?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이런 사람으로 자꾸 치부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일단 사주 상담 시에 사주 상담하는 사람도 어찌 보면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을 터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격 따라 그런 것들을 되게 또 수용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제가 이래서 사람들이 저를 불편해 했군요. 아, 이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군요. 이게 받아들이는 그 감정이 되게 발달하신 분들은 사주를 똑같은 시간 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을 거고요. 자신의 단점이 노출이 돼서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모르는데 자기 자신의 다른 부분을 터치를 해주면 딱 안 그런데요 라고 딱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반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좀 아픔도 좀 겪어야지 자신의 단점을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평탄하게 사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요. 근데 이제 평탄하게 사신 분들은 어찌 보면 사주 원국도 평탄하고 대운도 계속 본인의 용신이나 희신 위주로 흘러주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내면 속까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을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운이나 갑자기 대운에서 그동안 안 왔던 그런 귀신 같은 글자들이 오면은 갑자기 내 인생이 회오리 바람이 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왜 그러지? 난 잘못한 것도 없고 문제를 자기 자신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꾸 외부에 돌리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발동을 하겠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부정, 그죠? 처음에는 부정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상태에서 계속 일이 안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고 안 되는 정도가 좀 커진다면 이제 생각이 조금씩 많아지겠죠.
많아지면서 정말 그나마 이제 깨어있는 분들은 자신의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본인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본인의 그러니까 의도와는 다르게 본인이 왜곡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외부에서 좀 찾을 게 아니라 내부에서 찾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려고 하세요.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은 운이 좋으신 분들이시죠. 예, 운이 좋으신 분들이시고, 그리고 사람은 살기 위해서 자꾸 행동하는 패턴이 자기가 필요한 글자의 모습으로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은 보통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 그죠? 감추고 싶은 모습이 들킬 때 가장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힘들어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 와서도 어떤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집에 와서도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말아도 되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말이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그죠? 허점이 드러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까지 깊게 들어가다 보면 자꾸 자신이 노출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와서 이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자존심이 조금 강하신 분들이시죠. 강하신 분들이시고 사주도 조금 심각한 편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말을 많이 하고 오면은 내 안에 있었던 응어리가 다 이제 풀어져서 되게 기쁜 시간을 보내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안의 응어리들을 풀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지만 그래서 많은 모임을 나가서 안에 이제 쌓이기 전에 그것들을 자꾸 풀어내서 정신건강상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뭐 마냥 막 떠든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서 자꾸 점수를 깎아 먹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친목이 어느 정도 두툼이 쌓여 있고, 친목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임에 가서는 자꾸 자기 자신을 이제 조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큰 것들을 작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이 정신건강상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목이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살려고 하는 행동이 어찌 보면 나의 용신이다. 이거는 제가 사주 상담을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부분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짧지만 이 안에 굉장히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로 구성된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살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용신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드려야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첫 번째 분은 이제 51세 남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일단은 축월의 간목이에요. 축월의 간목은 일단은 추워요. 그쵸? 춥지요. 추우면 병화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죠? 병화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편제도 깔고 있어요. 그죠? 근데 편제가 자진압으로 토여야 되는 것이 수로 변했어요. 그쵸? 수로 변했고, 그 다음 축, 해도 다 수를 뜻하는 글자들이죠. 그죠? 그러면은 지지가 다 물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물바다고. 그 다음에 이 신금도 아주 뭐예요? 서리 빨서린
서리빨 서린 커터칼, 서리빨 서린 커터칼로 볼 수가 있어요. 서리빨 서린 커터칼을 계속 옆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성격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칼로 쓱싹 쓱싹 쓱싹, 그죠? 예전에 예전에 선교사를 갔던 분이 그쪽에 갔다가 공개 처형되는 과정이 이제 막 동영상으로 돌아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동영상을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마음속에 평생 남는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기는 해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한 방에 죽는 거는 가장 행복한 죽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죽는 거는 슬프지만 만약에 죽어야 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한 방에 죽는 게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고 보는데, 예, 이런 죽음은 굉장히 힘든 죽음이죠. 그죠? 옆에서 차게 서리빨 서린 커터칼로 손가락 자르고 팔목 자르고 어깨 자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목은, 그죠? 이 감목은 자꾸 병화로, 예, 신금을 합을 해서 이 신금으로부터의 고통을 좀 상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죠. 그죠? 더군다나 지지가 또 뭐예요? 다 수죠. 지지가 다 수기 때문에 감목이 물만 먹고 있는 감목이에요. 그나마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 토마저도 다 수처럼 변했잖아요. 그죠? 축월도 사실은 해자축의 마지막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지지가 다수예요. 그러면 한겨울에 물만 먹고 있어요. 한겨울에 물만 먹고 있으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뭘 자꾸 쓰려고 할까요? 자기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그죠? 자기는 죽고 썩잖아요. 썩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자꾸 미토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이 수를 다 덮어버릴 수 있는 토를 쓰려고 할 테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햇볕을 봐야겠죠? 화를 쓰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은 화토를 자꾸 쓰는 행동 패턴으로 가요. 근데 화토를 평소에 많이 쓰는데 화도 약하고, 그죠? 토도 다 수처럼 변했기 때문에 잘 쓰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쓰기가 힘들더라도 자꾸 삶에서 화토를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화토는 간목의 입장에서는 식상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간목에 있어서 토는 뭐예요? 재성이 되겠죠? 재성이 되겠어요. 그럼 이분은 자꾸 식상생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식상생재를 하려고 자꾸 해요. 식상생재는 굉장히 능동적인 성분이잖아요. 그죠? 능동적인 성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썩어서 얼어 죽어요. 한겨울에 물에 담가져 있는 간목을 상상해 보면은, 그죠?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식상생재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누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결혼을 못한 이유는 재성이 수처럼 변해버렸고요. 재성으로 있어야 되는 게 여기도 재성이 수로 변해버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죠. 그죠? 더군다나 인성으로만 이렇게 강하게 있다 보니까 재극인을 하려고 하는데 재성이 인성에 그냥 완전히 당하고 마는 꼴이죠.
재성이 들어올 수가 없죠. 재성이 자꾸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성이 들어오려면 누가 말려요? 엄마가 말려요. 연애를 하려 치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엄마가 반대를 하거나, 연애를 하려 치면 거기에 엄마가 좋은 역할을 하는 사주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52세 남자분인데 아직 혼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 이분은 이거는 이미 죽은 거고요. 그죠? 이미 재성으로 죽었고 이제 병화를 자꾸 쓰려고 할 거예요. 병화. 남자에게 식상이라는 거는 결국 생재하기 위해서, 그죠? 재성을 얻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은 자꾸 식상행위를 해요. 병화 식상이에요. 굉장히 활발하고 밝고, 그죠? 남에게. 이거는 자기의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이대로 얼어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인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병화식상을 쓰니까 굉장히 밝은 척하고 여자를 만나면 굉장히 오버해서 잘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이 병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평소에 이 남자분은 여자를 꼬실 때 이 병화를 쓰시겠죠. 그죠? 이 병화를 쓰시는데, 이제 올해 그러면 연애운이 있냐? 올해 임인년이죠. 그죠? 임, 다치죠. 예. 병화로서 써야 되는데 임수가 오기 때문에 식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인년이니까 올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여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가장 인생에서 살려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너무너무 힘들지만 자기 자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글자는 이 병화라고 볼 수가 있고, 끊임없이 식상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식상은 뭐예요?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능동적이고 자꾸 내 안의 것을 끄집어내고 자꾸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주려고 해요. 먹고만 있으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병화 식상이기 때문에 예쁘게 참 잘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자분들이 이분의 싹싹함, 친절함에 들어오다가 시댁 이 시어머니를 보고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들어와도 다 토가 수로 변해서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분은 평생 이 병화가 숙제이자 난제인 거죠. 이 병화를 써야 돼요. 근데 잘 쓸 수 있으려면 이제 뭐 5대운, 4대운, 미대운 그렇게 오면은 병화가 굉장히 힘을 얻고, 나름 목도 괜찮긴 하죠. 지지의 목도 괜찮아요. 수기를 빨아줄 수 있기 때문에 수기만 좀 어떻게 해결돼도 목도 이제 강한 목, 임목 같은 것들이 이제 와줘야겠죠. 그죠? 임목이나 묘목 오면은 이제 또 목방합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지의 인이나 묘가 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의 삶의 형태는 가장 잘 보이는 게 뭐다? 이 병화다. 가장 잘 보이는 게 병화인데, 내적으로 들어가면 외로움에 달달달달 떨고 있는 모습이고, 그죠? 식상을 자꾸 본인은 발휘를 해야지 이 어두움과 추위와 우울감에서 본인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병화를 본인이 인생에서 어떻게 쓰는지, 병화 사용 설명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많이 좋겠죠. 그죠? 식상이니까
뭐 가르치는 행위를 많이 한다거나 강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돌보는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식상이니까 뭔가 창의적인 일을 자꾸 한다거나 아니면 또 화 식상이다 보니까 뭔가 예술적인 행동이나 그런 쪽의 일을 하면은 이분은 굉장히 좀 이 병화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써야 돼요. 이게 개운법이에요. 식상을 자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나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형태 자체가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물만 먹고 있다가는 자기가 썩어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썩어 죽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극성을 발휘하는 병화 보고 자꾸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관계하고 그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이분의 어찌 보면은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이제 54세 여성분이에요. 그죠? 간목이 술월에 태어났어요. 그죠? 쓸쓸하는, 보기만 해도 되게 쓸쓸하죠. 예. 한가을에 잎을 다 떨군 나뭇가지만 앙상한 간목이에요. 그죠? 근데 또 옆에 갑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화가 없죠. 화가 없어요. 그죠? 토는 있고요. 금 있고요. 수 있어요. 그럼 화가 없다는 거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식상이 없네요. 식상이 없는 분들은 식상이 있군요. 식상이 없는 분들의 특징은 말주변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말수가 적다거나 아니면은 적극적이지 않고 그냥 그 자신의 존재감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식상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식상이 없는 분들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굉장히 얌전해 보일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갑자기 운에서 또 식상이 오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그 말없고 소극적이고 수줍어하던 분이 갑자기 어느새 말이 많아지고 자기 표현,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식상을 어떻게든 이제 자기 삶에 들여 놓아야 돼요. 근데 운에서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인생의 가장 큰 숙제는 없는 식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운에 기대어서만 살면 평생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죠? 평생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럼 이분은 어떤 형식으로 쓸까요? 같은 간목, 자중에 임수, 술중에 정화. 그래서 정의만 목, 정의만 목으로도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쓸까요? 이거는 임자가 있는 나와 같은 여자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유부남이 되겠죠. 그렇죠? 유부남과 정임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이 간목은 이 정화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죠? 화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신의 이 편인으로 외로움으로 고독함으로 이 간목 다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남자의 정화를 끌어오는 형태로 정임합으로 이렇게 다른 남자를 사귀는 방식으로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사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단은 술월의 간목이면은 여기 정화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필요하죠. 천간에 떠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해요.
했어요. 그쵸? 천간에 떠 있었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천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차용이 오는 거죠. 그죠? 차용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동업으로 쓸 수도 있어요. 동업으로 써서 나는 뭔가 인성을 쓰고 비견은 이 정화, 상관을 써서 둘이 동업을 하면은 이 간목은 상관, 나는 명의로 써서 동업을 해도 괜찮은 사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정화를 쓸 수 있는 방법은 그 두 가지겠네요. 이 정화가 가지고 있는 술토가 가지고 있는 정화를 끌어와서 다른 남자를 내가 차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화를 쓰기 위해서 동업을 해서 없는 정화를 끌어와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 사주도 굉장히 습하잖아요. 유금도 습하고 자수, 그다음 유금, 보면은 유술 자체는 이제 반방압이잖아요. 가을의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가을의 요소가 강해요. 간목이 가을의 요소가 강하다는 건 가을은 무엇의 계절일까요? 가을은 신금의 계절이죠. 그쵸? 가을은 신금의 계절인데 간목이에요. 굉장히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간목이기 때문에 평생 좀 외로움을 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외로움을 달고 살아.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외로우면 직접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누군가를 자꾸 찾아 나서는 행위를 해야겠죠. 그죠?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분은 적극적인 행위를 뭘로 해야 되겠어요? 자꾸 아웃풋해서 식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식상을 써서 식상을 써야지 기회도 생기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자꾸 연출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그냥 그 가을에 레인코트 입고 가을비를 주르륵 맞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딱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딱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가을에 레인코트에 가을비를 주르륵 맞고 있는 모습. 근데 운에서 만약에 화가 안 오거나 토가 안 오면 이분은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없는 걸 자꾸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돼요. 없다고 포기하고 살면 요즘 너무 생명이 길어져서 없다고 포기하고 살면 이 인생 부모님이 그래도 소중하게 낳아주셔서 예쁘게 낳아주셔서 키워주셨는데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불효이기도 하고요. 본인도 너무 괴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자꾸 이분도 마찬가지로 병정화죠. 병정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자꾸 교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토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토도 간목이 뿌리내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토도 필요하죠. 그죠? 식상생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상생재를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적극성을 발휘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계속 돈독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만남을 이어가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개운법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식상이 드러나 있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그죠? 지장간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쓰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이 지장간에 있는 걸 잘 쓰려면 천간에 이제 세운이나 대운에서 병정화가 뜰 때 굉장히 그 병정화를 잘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12년마다 한 번씩 오거나 아니면은 대운에서 와야 되는데 이것만 마냥 기다리기에는 나머지 기간이 너무 힘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병정화를 쓰려고 하네. 그러니까 예쁘게 단장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화기애애하게 만남도 계속 갖고 그래야지 이 사람은 뭔가 인생이 좀 신나게 신나게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병정화를 잘 써서 뭐 결혼은 물론 실패를 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연애를 뭐 임자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임자가 없으신 상태니까 이 병정화를 써서 굉장히 남자를 여자가 식상을 쓴다는 거 예쁘게 쓰면은 이 화식상 예쁘게 쓰면은 굉장히 남자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인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정화를 쓰는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인생의 화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다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데는 어찌 보면은 자신도 살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짠하게 바라봐 주고 저 사람이 뭔가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좀 이해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운에서 내 용신이 안 온다고 평생 포기하고 살 수는 우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용신이 온다 그래도 잘려서 오면은 또 그것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사실 사주를 보면은 뭐 좋은 사주 하면은 뭐 20, 30%? 그저 그런 사주 한 40%? 아주 나쁜 사주 한 10%, 20% 되거든요. 아주 좋은 사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아주 나쁜 사주라고 해도 운때가 대운이 완전히 끝장나게 이렇게 흘러주면은 또 완전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이 사주에 이렇게 살고 있어? 라는 현상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요. 꼭 대운에 세운에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필요한 것을 개발하고 인지하고 자꾸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행동을 장착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은 살려고 하는 행동이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일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짠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인드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이제 코로나도 길어지고 각박하게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게 변해갈수록 우리는 인간성 회복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엑기스예요.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